예, 꼭 알아야 될 경제 뉴스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알아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롯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죠. 신동빈 회장이 2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2월 13일 날 구속 수감이 됐으니까 230여일 만이죠. 그리고 바로 주말 지나고 나서 오늘 월요일이죠. 신 회장은 이제 출근을 해서 오전부터 이제 본격적인 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238일 만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8개월 만에 출근입니다. 신동빈 회장의 이제 본격적인 경영 복귀로 롯데그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이제 말끔하게 다 해결을 하고 정말 이제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롯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신동빈 회장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들은 무엇일 것이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 오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혹시 집행유예를 풀려날 거라고 혹시 소장님 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봤습니다. 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예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법부의 특성이랄까요? 세간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 권력, 죽은 권력엔 강하다. 네. 현재 권력, 산 권력엔 약하다. 그러나 재벌에는 영원히 약하다. 영원히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영원이라는 말이 붙는군요. 네, 그래서 집행유예를 짐작한 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현직 총수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롯데 관련해서는 현직 총수가 아닌 관련자 혹은 이제 일가인 이제 신격호 회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인척들은 실형 선고를 받아서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부가 이제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이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경향성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소장님도 이제 계속 우리 경제 굵직한 현안들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혹시 뭐 어떤 예상을 하셨는지 싶어서 쭤봤던 건데 예. 오늘 불과 이틀, 주말 딱 쉬고 바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물론 석방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기자들한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가서 최선을 다하겠다.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뭐 부분도 의식을 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뭔가 좀 이제 롯데그룹으로서는 그동안 좀 이렇게 좀 막혀 있던 것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8개월여 만에 오늘 9시를 조금 넘겨서 롯데 월드타워 18층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을 했더군요. 기자들한테 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상당히 현안이 많이 산적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언어 체제의 특성상 예. 이 언어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그럼요. 그 조직 내에서는 그럼요. 누구도 대체 불가능한 자리거든요. 황제죠, 뭐. 그러니까 있으면 당연한데 없으면 부재가 두드러져요. 그래서 롯데도 사실은 8개월간의 부재 동안에 굉장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우선 지주 체제로 예. 전환하는 사업 구조 개편의 문제가 남아 있고 또 롯데 쇼핑의 중국 할인점 사업 포기 같은 사업 구조 조정이 남아 있고 또 다른 그룹들이 열심히 내놓은 대규모 투자 계획들을 이 롯데도 내놔야 된다는 부담이 있거든요. 고용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숙제 또 어쨌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일본인 전문 경영들에게 이 경위를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겠죠. 숙제가 시쳇말로 너무 많습니다. 아마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언뜻 드는 생각이 근데 왜 우리는 오너가 자리를 비우면은 경영 공백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왜냐하면 뭐 삼성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대부분의 재벌 그룹의 대기업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수재들이 가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똑똑한 분들이 가서 만들어진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인데 그런 분들이 있는 회사가 총수가 없다고 그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책임 경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너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일본에서는 이제 강점이라고도 했죠. 한국 재벌 시스템에. 뭐 이제 신속하게 뭐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나 이제 말을 바꾸면 총수가 없으면 거의 경영 기능이 온스톱 된다. 그러니까 늘 보지 않습니까? 옥중에 있으면 옥중 결제라는 걸 하거든요. 예. 옥중에 찾아가서 결제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한 역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많은 그 경영진들, 경영자들이 다
1인자가 되는 공부를 하고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데 결국 할 수 있는 건 2인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룹에 가면. 예. 그런 점에서 책임 경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어떤 반증이 바로 경영 공백이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 신문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 신문사도 이제 약간 이제 보수적인 그런 신문사였습니다. 네.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재벌 구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주사 체제로 전환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특정 오너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된 이런 중앙 집권적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제 이사회적,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가야지 급변하는 이런 어떤 글로벌 흐름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상조 교수가 김상조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지적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재벌 시스템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예. 물론 이제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밖에 안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과 한 가문이 철저하게 이제 이 합쳐진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오너 일가가 그 권력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그런 김상조 위원장이 얘기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현실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오너 일가들이 이건 우리 집 재산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그러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책임 경영도 그렇고 전문 경영인의 경영 시스템도 조금 먼 얘기가 되겠죠. 그러게요. 사실 뭐 쉽지 않은 얘기긴 합니다만 뭔가 좀 그 중이 재물이 깎을 수 없다고 좀 스스로의 어떤 좀 생각, 인식의 좀 변화, 전환이 좀 필요한 때가 좀 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네.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과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소장님 아까 여러 개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메모한 것만 해도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롯데그룹에서 가장 신동빈 회장이 먼저 해결해야 될 현안은 뭐라고 보세요? 사업구조 개편이죠. 왜냐하면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간 분쟁을 통해서 롯데가 가진 희한한 기기묘묘한 불투명하고 독특한 기업 지배 구조가 드러났잖아요. 예. 일본의 이름 없는 중소기업인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를 가지고 있고 그 롯데홀딩스가 한국의 호텔 롯데를 통해서 맞아요.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격분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두세 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했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호텔 롯데는 상장한다 이런 약속을 국민들하고 한 거 아닙니까? 호텔 롯데를 상장하는 게 왜 이 사업구조 개편의 가장 핵심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약속하고 이제 앞으로 10월 12일이 되면 1주년 롯데 지주가 생긴 지가 1주년이 되는데요. 원래는 호텔 롯데가 지주회사 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전에 그렇습니다. 롯데 지주 생기기 전에는요. 근데 이걸 호텔 롯데로 했을 경우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상장하고 지주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 계열사들, 자회사들 넣겠다 이런 구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당장 오늘 논란이 된 게 롯데 면세점 특허가 취소돼 버리면 호텔 롯데 상장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걸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소속적인 아니지만 롯데 그룹 전체의 어떤 타격이 워낙 크니까. 호텔 면세점 사업이 만약에 탈락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관세청이 취소라도 시키는 날에는 이제 178조 사항에 따른 이제 거짓과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특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롯데 입장으로는 이번 이제 2심에서 뇌물은 아니다 하는 부분이 글쎄요. 위안이 되긴 하지만 글쎄요. 예. 이제 관세청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호텔 롯데를 상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에서 금융사는 떨고 내야 되고요. 그걸 2년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상.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1년 남았거든요. 네. 그리고 대신 그 롯데 케미칼 같은 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과 지분이 얽힌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는 관심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벌어졌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국민들은 롯데가 알고 봤더니 일본 회사였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됐는데 그거를 호텔 롯데 지주회사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호텔 롯데 상장을 통해서 이제 롯데는 한국 회사다. 이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약속을 지켜야 된다. 롯데가 가졌던 어떤 그 약한 고리를 끊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끊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게 제1과제죠. 사업구조 개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돈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낼지가 상당한 관심사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신동빈 회장이 주도권을 완전히 잡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사업구조 개편이 가장 시급하냐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 사업 구조 조정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지금 사실 중국에서의 롯데 사업은 사실상 철수 상황 아닙니까? 철수를 선언했고요. 롯데마트는 철수하기로 이미 그렇습니다.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롯데의 중국 사업이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형제간 분쟁의 그 기폭제가 그게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워낙 예상보다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건 신동빈 회장 작품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듣기 시작했고 신동빈 회장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완전히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 싸움이 예상보다 격화됐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거니까 예. 그 얼마가 됐든지 간에 1조 원 이상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사업에서의 손실을 이제 만회할 길은 없고 잘 정리하고 글쎄요. 명예로운 엑시트, 아너러블 엑시트라고 합니다만 이걸 해야 되는데 예. 이걸 하는 게 또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했다가 그 잘못됐을 때도 이건희 회장 리더십에는 굉장한 타격이 갔거든요. 이 타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명예롭게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일보 후퇴할 뿐이다라는 느낌으로 사업 구조 조정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상황을 이렇게 뒤집고 그러니까 뭐 중국 사업에서 실패한 부분, 뭐 사업하는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대신 그 실패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 이거 그렇습니다. 롯데 이거 괜찮겠네라고 사람들 생각할 만한 뭔가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그러니까 롯데에 이제 오늘 처음 출근한 신동빈 회장이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만나서 주간 회의라는 걸 했느냐를 좀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롯데는 경영진의 모임이 주간 회의라는 게 매주 화요일 열립니다. 근데 원래는 내일 열려야 되는데 그렇죠. 내일 쉬는 날이니까 오늘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6명의 경영 전략식 그룹 수뇌부들이 참여를 하고요. 예. 4명은 BU라고 하는 사업 단위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사업 단위가 우리가 아는 이제 쇼핑, 식품, 호텔 서비스, 이제 케미칼, 화학 쪽이거든요. 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나하나 만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게다가 이제 그동안 제2의 롯데월드를 지으면서 많은 이제 캐시플로우를 동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롯데그룹이 어떤 또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도 고심이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왜 소장님이랑 저희 삼성 얘기하면서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예. 삼성도 물론 바이오라든가 뭐 AI라든가 몇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구는 있긴 한데 예. 삼성만의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처럼 삼성만의 새로운 어떤 그런 다른 데보다 앞서갈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창의적인 아이템은 일단 현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롯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삼성에 비해서도 훨씬 더 그 예전식의 어떤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유통, 소비재 뭐 유통 쪽이기 때문에 식자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케미칼은 뭐 케미칼 사실은 뭐 우리 중구장도의 대표적인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롯데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뭔가를 참 더 삼성보다도 더 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렇죠. 근데 롯데는 흥미롭게도 그걸 롯데 방식이라고 하는 것, 판을 키우는 것으로 늘 풀려는 경향이 있어요. 뭐 신동빈 회장이 M&A 전문가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2롯데월드 지을 때도 그랬지만 늘 크게 판을 벌려서 이 문제를 풀어왔고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8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올스탑된 대규모 투자 계획들이 이미 공론화된 게 있습니다. 하나가 인도네시아에 건설하고 있는 4조 원이 이제 투자될 유화 단지. 롯데케미칼 쪽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네.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래 사업으로 이제 점지하고 그쪽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기존의 유통식품 쇼핑 쪽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M&A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블루프린트는 내놨는데 동남아 쪽에 이제 유수의 이제 기업들을 M&A해서 네. 이제 판을 키우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중국에서처럼 그 실패로 끝나지 않을 보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예.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결국 이제 일본 쪽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동빈 회장이 그 구속 상태에서도 잠깐 가석방을 해서 일본에 좀 갔다 오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사실 욕만 바가지로 먹고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는 신동빈 회장이 좀 급한 것보다 절박한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 바로 일본을 아마 갈 텐데 아직 뭐 날짜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근본적으로 좀 뭔가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캐스팅 보트를 의외로 형제간 분쟁을 통해서 일본 전문 경영인들이 쥐게 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진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신동빈 회장도 거기서는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동안 주총에서 계속 이겼고 예. 이제 형의 도전을 물리쳤는데 물리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변심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랑이를 키웠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사람들 개개인은 일본 기업 경영인들의 특성상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변심이라든가 또 다른 노선을 선택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뒤가 지금 이렇게 탄탄하진 않은 거거든요. 신동빈 회장은 사업 구조라든가 구조 조정 면에서도 이제 어려운 선택들을 해야 되지만 이 캐스팅 보트를 쥔 일본 전문 경영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담도 안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돌아서면 이거는 롯데그룹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신동빈 부회장이 견딜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형과의 그 형제난에서 자기가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그분들이 지지해줬기 때문이죠. 때문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신들이니까 공신들이죠. 그분들을 잘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롯데라는 회사 정말 실체가 뭐냐, 아이덴티티가 한국이냐, 일본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어쩌면 신동빈 회장의 그런 행보들이 그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곱게 보이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기업 경영도 이제 정치와 비슷하게 이제 상당히 이미지를 소비하는 분야거든요. 근데 신동빈 회장이 그 일본 말을 하고 우리 말을 거의 잘 못 알아들 정도로 하는 순간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었죠. 그리고 소비자 이미지도 많이 퇴색했고 그래서 정말 롯데한테 남은 더 근본적인 과제는 그거죠.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신뢰?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사업 구조 개편이라든가 사업 구조 조정 그다음에 그 일본 경영진 무마하는 것들은 오히려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일이고요. 더 중요한 건 시장에서 롯데가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느냐 이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롯데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제대로 사업을 해서 한국에서 글로벌한 기업으로 크겠다고 지금 신동빈 회장이 이미 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약속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그게 이미 뭐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인 얘기죠. 이참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죠. 네. 다른 그룹도 했고 이 신동빈 회장도 아직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텐데 그게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2년 전에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신동빈 회장이. 근데 그게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잘해주면 우리도 이렇게 잘할 텐데 그렇죠. 잘 못하면 우리 사보타지 할지도 몰라. 투자 일자리 안 만들어낼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 다가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효과적인 대국민 호소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사과도 그만하시고 롯데 같은 경우는 사과 많이 했잖아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하도 많이 봐서 정말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한국의 기업으로서 한국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지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청주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이게 새로 짓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었죠. 네. 고용 때문에 가셨다라고 뭐 다들 그렇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명 좀 넘게 고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대단히 만족해 문재인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IT 쪽, 반도체 이런 쪽은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데 인원이 조금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진 않죠. 규모에 비해서. 네. 근데 사실 롯데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은 사실은 고용 창출 효과가 이런 데보다 훨씬 큰 그렇죠. 그룹이거든요. 네. 아마 많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마 롯데에서도 잘 아마 이해를 할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결과물이 좀 조만간 나오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